안녕하세요. 우박개입니다. 제가 좀 지저분하죠. 이게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수염을 한번 길러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 지금 3일 정도 됐는데 안 잘랐더니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전혀 그 저는 그런 매력이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떤 매력이냐면 그 이 남자들이 좀 말도 안 되는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하자면 훅가시 잡는다고 그러는 건데 제가 그 퓨리아사를 보고 왔거든요. 매드맥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 가죽 자켓 입은 북두웨건이 생각이 나가지고 좀 터프하게 보이면 어떨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생각을 하고서 아 이게 안 되겠다 한번 해봤는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어쩔 수 없으니까 좀 봐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매드맥스 사가, 그러니까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잠깐만요. 음료수 좀 하나 따고요. 제가 매드맥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책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책이거든요. 엄청 두껍죠. 제 얼굴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두께를 가지고 있는 일리아드라고 하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죠. 서사시. 사가라는 뜻이 그게 서사시라고 번역을 보통 하거든요. 정확하게는 이제 북유럽의 서사시를 이야기하는데 역사라고 표현되기도 한답니다. 저도 그 요번에 찾아보면서 알게 된 얘기예요. 제가 저 책을 왜 보여드리느냐? 제가 뭔가 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농담입니다. 왜 저 책을 일단 보여드렸냐면, 저는, 그러니까 인류가 만들어낸 책 중에 성경과 불경을 제외하고는 저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모든 이야기의 원형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유럽의 신화라고 그랬는데, 그리스 신화, 신화 다 마찬가지예요. 생기게 된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흡사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매드맥스를 이 조지 밀러 할아버지가 야 이걸 또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러면서 이제 극장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어요. 기대를 하고 갔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호불호가 나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재미있고, 이 양반이 이제는 그 누구죠? 반지의 제왕을 제레미 톨킨, 그런 정도의 세계관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라는 영화는 보통 영화를 이렇게 보시고 나면 배우가 생각이 나잖아요. 영화 감독이 생각나는 영화들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영화를 갖다가 이렇게 진중하게 보거나 영화를 공부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누구누구 레이블 이렇게 해서 보지 않는 이상은 영화 감독을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 매드맥스 사가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지 밀러 할아버지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조지 밀러 감독이. 이제 구순을 바라보시는 분인데, 구순이 아니고 팔순이 되신 분인데 45년생이시니까 해방동이에요. 2차 세계대전도 겪으신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세계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매드맥스를 원래 그 멜 깁슨의 버전 1, 2, 3편에서 1, 2, 3편부터 쭉 이렇게 이어와서 그 스핀오프 형식의 영화인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같은 경우, 그것도 사실은 왜 제가 스핀오프라고 그러냐면, 그 남자 주인공이 주인공으로 안 보이잖아요. 샤를리스 테론이 연기한 퓨리오사가 보인단 말이에요. 아예 이번 영화에서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조지 밀러 감독이 굉장히 이 이야기, 자신만의 이야기 그 세계관을 구축하고 싶어 한다라는 열망을 많이 느꼈어요. 앞으로 한 작품이 더 나올지 뭐 두 작품이 더 나올지 모르겠는데, 워낙 연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분노의 도로 찍고 난 이후에 소송을 했답니다. 그 어디죠? 워너인가요? 워너랑 뭐죠? 이 영화에 대한 개런티 가지고 소송하느라고 한 3, 4년을 섭의했대요. 저는 막 그 소리 들으니까 막 워너를 가서 이렇게 때려주고 싶어요. 아니, 이런 사람을 빨리 영화를 찍게 만들어야지. 돈 크고 많이 달라 그런 것도 아니더만 보니까. 영화 성공한 거에 비해서. 모르겠어요. 당대에 더 히트한 영화가 있기는 하지만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21세기까지 이어지는 날 것 그대로의 액션으로 인구에 회자될 거예요. 굉장히 수명을 오래 갈 거란 말입니다. 그 저작권이라든가 그 판권 같은 경우에 올릴 수 있는 수입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거 좀 더 준다고 어디가 덧나나? 더 주고 나면은 더 좋은 작품을 만들 텐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서론은 일단 이걸로 마치고, 일단 이제 이 영화를 제가 이야기할 때, 영화에 대한 줄거리라든가, 뭐, 거기에 나와 있는 각종 그 작은
디테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보십시오. 예. 너무너무 잘 드러났어요. 그 관심들이 많다는 얘기죠. 뭐 저까지 그거 보태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할 건데 어 제가 저 책을 보여드린 이 책을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신화들이 구성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신화는 대충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호풍한화하고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거는 인제 그 인구에 회자되면서 붙은 사적이고 어 거기에 어떤 그만한 정도 분량의 진실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호시족하고 우시족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를 호사가들이 신이 내려온 것처럼 강림한 것처럼 그렇게 직조해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신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화들은 차차 제가 얘기들을 하기로 하고 이 일리아드의 이제 기반이 되는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는요, 모든 동력이 헤라로부터 나옵니다. 왜? 그 헤라가 갈등 구조를 만들어냈거든요. 헤라가 왜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냐면 남편이 제우스잖아요. 제우스는 이게 바람둥이의 신이잖아요. 바람둥이. 뭐 뽑혔다 그러면 스캔들 일으키고 다니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그러니까 헤라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하고 발작 뛸 노릇이죠. 그게 아마도 예전에 왕이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라는 거는 그건 뭐 자명한 이치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군으로 섬기는 아니 저기 세종대왕도 별명이 뭐냐면 아들의 챔피언입니다. 아들이 거의 30명이나 있었어요. 어? 부인도 부인이 9명인가 10명인가 뭐 그랬고 후궁까지 기골이 장대하고 그랬는데 여색을 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이게 또 이 양반이 고기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 갖고 이 당뇨에 걸려 가지고 30대 후반에는 부액을 받지 않으면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소갈증이 심했다. 이렇게 사설에 나옵니다. 지금 뭐 얘기가 좀 잠깐 옆으로 빠졌는데 헤라 얘기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질투심이 심한 이 헤라가 그 제우스한테 뭐라고는 못하고 그 제우스가 바람핀 여자나 자식들한테 악행을 저지르고 질투의 염을 갖다가 투사시킨 것들이 바로 그리스 신화예요.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헤라클레스. 그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어? 천계에서 하계로 떨어뜨려 버린 헤파이토스 대장장이의 신. 그래서 불구가 됐잖아요. 하루 종일 떨어졌대요. 천계에서 하계로 떨어질 때.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적인 구조에서, 그러니까 신화적인 구조에 입각해서 볼 때, 음, 재밌는 점을 발견을 해야 돼요.
아주 민감하게. 그래야 영화가 재미있어집니다. 안 그러면 내가 어떤 한 지점에만 천착을 하게 되면 그게 안 나오면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뭐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에서 아킬레우스하고 아가멤논하고의 어떤 선생님의 표현인데, 다구리. 조폭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구리. 재밌잖아요. 가장 근래에 나왔던 다구리 중에 꽤 재밌었던 영화 같은 경우가 이제 신세계 같은 거. 어, 남자들 세계, 조폭 세계에서의 다구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층 구조가 포함이 되죠. 어? 언더커버인 이정재가 들어가서 경찰인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조폭이 된다. 뭐 그런 중층 구조들이 있단 말이에요. 복잡한.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거. 그리스 신화에서 재미있는 거. 헤라하고 제우스 같은 경우에 헤라가 질투를 하면 뭐 하겠어요? 부부끼리. 부부싸움 할 거 아닙니까? 부부싸움. 뭐,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남이 쌈박질하는 거, 불구경하는 거예요. 그 1번 다구리, 2번 부부싸움.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미. 그런 것들을 차용해서 이 영화에다 녹여내면은 여러 가지 중층 구조가 있긴 하지만 갈등이 폭발하는 디멘투스랑 그다음 퓨리오사와의 관계, 퓨리오사가 왜 복수를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디멘투스랑 이모탄조랑 왜 어떤 면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지, 이렇게 중층 구조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야기가 아주 그 유연하게 만들어지면서 돌아가게 되면 이야기가 재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야기꾼들이 만드는 이야기는 그래서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그 복잡다단한 그런 서사들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면 이야기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이 퓨리오사라는 영화를 보시면 5개 챕터로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에 각각 갈등, 대립, 충돌, 그 다음에 해결, 그게 어떤 형식이든지 그 해결이 예를 들어서 결론을 맺지 않더라도 그건 해결이에요. 해결이 나지 않는다라는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저는 챕터를 이렇게 나눠주니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쉽게 이 영화가 넘어가졌어요. 감독의 의도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아주 쉽게 넘어가는 그런 영화가 이 바로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라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더 이상의 스포는 하지 않을게요. 스포를 하지도 않았지만 뭐 그런 게 궁금하시다 그러면 그런 디테일들은 다른 분한테서 보세요. 별로 저는 그게 이야기하는 거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영화를 보는 재미이기 때문에. 단 도대체 이 영화 호불호가 왜 갈리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읽혀지고 감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배우들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캐치해낼 수 있으면 영화에 대한 재미가 배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 안 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왜냐하면 조지 밀러의 아우라가 너무너무 강해서 제가 보기에는 크리스 햄스워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안냐 테일러 조이인가? 그 여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도 그렇고 이모탄 존은 원래 뭐 그랬죠. 그다음에 그 퓨리오사의 엄마로 나왔던 그 배우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기다 캐릭터를 하나 더 부여할 거예요. 저는 이게 단순하게 그 어떤 영화의 장치라고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 보시면 이 캐릭터 다른 쪽의 캐릭터가 뭐냐면 자동차예요. 이 자동차가 디멘토스, 그다음에 이모탄조, 퓨리오사의 각각 역할의 캐릭터에 부합하거나 그 자신만의 고유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차를 다 만들어냈어요, 이 양반이. 약 150대에 관한 150대 정도 되는 차들을 직접 다 제작을 해서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차를 보는 재미도 있는 겁니다. 차를 제작한 그런 것도. 그래서 디멘토스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광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가볍죠. 가벼우면서 광기에 어린 거. 그 다음에 무거우면서 광기에 어린 이모탄조가 있고. 그 다음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온 인생을 다 그냥 광기에 쳐 박아버린 퓨리오사 같은 캐릭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 그 디멘토스가 타고 나왔던 오토바이 3대를 갖다가 마치 배너의 그 마차처럼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바퀴가 그냥 사람보다 더 큰 바퀴처럼 되어 있는 차를 가지고 사막을 갖다가 막 오르락내리락 질주를 하고 이모탄조 마찬가지예요. 이모탄조는 뭐 전작에서 이미 나왔었고 그 다음에 죽어버린 남자 그 남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퓨리오사랑 같이 도망가기로 했던 그 남자랑 같이 타고 갔던 8기통짜리 뭐 사막의 제가 스포츠카라고 명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그 캐릭터를 갖고 있는 차량을 보는 재미도 있는 거예요. 마치 차가 연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러한 중층 구조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신화가 형성되는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신다면 지루할 틈이 없어요. 이번 영화에서.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에서. 물론 전작인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진짜 어우 그건 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엄청나게 강력한 아날로그적인 카체이싱 액션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 전작인 멜 깁슨이 나왔던 그 다음에 평론가들로부터 엄청난 찬사를 받았던 카체이싱 장면이 나온 매드맥스2 로드 워리어가 21세기에는 이렇게도 물량을 투입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분노의 도로였고 그 다음에 이 분노의 도로를
세계관을 갖추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퓨리오사에 관한 이야기. 그 퓨리오사에 관한 이야기는 그 영화 내에서 이러한 그 이야기의 작동 원리, 구조, 이런 거를 아신다면 저는 절대로 그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할 틈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설명을 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느낄 만큼 재미있는, 그 다음에 조지 밀러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지금 명확하게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할아버지가 빨리 다음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매드맥스가 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나올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재밌었다. 제가 별점 안 매긴다 그랬죠. 굉장히 재밌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배우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했는데 딱 하나 이제 아쉬웠던 부분은 퓨리오사로 나왔던 아냐 테일러 조이 같은 경우에 연기는 너무너무 잘해요. 연기를 굉장히 잘했는데 그 전작인 분노의 도로에서 샤를리스 테론 같은 그런 피지컬을 보여주지 못한 게 살짝 좀 아쉬웠습니다. 조금 더 벌크업을 해서 나왔었으면 이 영화에 훨씬 더 잘 스며들었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사람들도 관객들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파워풀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지 않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못하는 이유는 조지 밀러 감독이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 피리오사 같은 경우에는 조지 밀러의 아우라가 너무 강해서 배우들의 연기가 어떤 면에서는 좀 많이 묻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누가 연기를 못했고 누가 연기를 잘했고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퓨리오사 정리를 해보면 극장에 가셔가지고 그래도 액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냥 뒤통수를 갖다가 나무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 정도로 충격적이에요. 분노의 도로가 어떤 면에서는 더 하긴 하지만 세계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 영화는 조지 밀러 감독이 이야기를 더 많이 넣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 강추합니다. 분노의 도로보다 못하다, 잘했다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이것으로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에 대한 감상평을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조금 있다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제가 대만 영화 하나 봤거든요. 또 청춘 영화, 뭐 청춘 18 곱하기 2 뭐 그렇게 시작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박기였습니다.